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리만썸과 인테그랄의 관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아티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area, 즉 적분의 면적에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적분,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혹은 왼쪽에 있는 적분, 그 다음에 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 교차되는 적분, 그 다음에 두 개의 곡선의 사이의 적분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의 area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봐주시면요.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 이 핑크색 면적, 네, 이 핑크색 면적을 구할 때 이걸 바로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파란색 직사각형으로 무한계로 쪼개서 그 빨간색의 곡선 면적과 파란색의 직사각형의 합들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무한계로 잘라서 그 합들을 가지고 만든 게 리만 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입된 게 바로 리미트 시그마로 가지고 도입된 인테그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공식을 같이 보시면요. 이 부분이 우리가 델타 x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fx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높이 가져왔습니다. 이게 밑변, 이게 높이고요. 자, 이것들을 다 합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무한계를 합했어요. 자,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리미트 시그마 요 부분을 인테그랄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요 fx 높이에 해당되는 거를 fx, 그 다음에 델타 x를 dx로 바꿔서 우리가 적분의 넓이 공식인 ab fx dx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y equal fx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만 인테그랄 ab y d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넓이, 즉 x축 위쪽에 있는 넓이는 인테그랄, 그 다음에 범위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면적은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거의 유래는 리만섬에서 가져온 거죠. 자, 그럼 에어리어를 집중적으로 우리 그 발언에 있는 엑서사이즈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SAT를 준비하는 AP 캘큘러스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푸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포즈하시고 직접 푸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개념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예. Yeah, number one, the curve of y equal x square, y equals 0, x equal minus 1, and x equal 2. Let's find the area bounded by the graphs. 자, 이거로 둘러싸인 우리 면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제곱이니까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랑요. y는 0은 x축이죠. 그래서 x축. 이렇게 있고요.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축쯤 되고요. 2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요 사이의 면적이에요. bounded by the area니까 자, 요 사이의 면적이에요. 사실 이 문제집에서는 그 area 파트이기 때문에 뒷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오미트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expression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을 구하면 S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우리 보통 요게 fx는 x제곱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y x제곱도 나오죠. 자, 우리 아까 봤을 때 두 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y dx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함수 여기서 쏙 넣어주고요. x제곱 dx 이것은 적분 공식에 의해서 1 over 3 x cube from minus 1, 2. So 1 over 3, 8 plus 1, so 9 over 3. The final answer is 3. So 그래서 the answer는 C가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예. 예, 우리가 요거를 그 에어리어에서 이거를 버리컬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로로 그 슬라이스 잘랐기 때문에 버리컬 슬라이스라고 해요. 예, 그냥 참고로 용어만 좀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y축을 기준으로 면적을 구해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 호리젠탈 슬라이스라고 해요. 수학자들은 어려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용어들은 다 터미놀로지는 되게 심플하게 써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사이즈하게 수평으로 슬라이스를 쳤다. 이렇게 해서 horizontal slice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 없어요, 곡선으로. 그래서 요거를 사각형으로 자른 겁니다. 자, 사각형으로 잘랐는데 I'm sorry. 자, x축에서 잘랐기 때문에 요것은 델타 y로 표현을 해주고요. 요게 밑변이죠. 그 다음에 요 값 있죠? 요 값. 자, 요 함수가 우리가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요거를 f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요 함수에서 요거를 이 y-값을 여기다 쏙 대입하면 요 그래프는 x는 fy 그래프이기 때문에 높이가 fy 예요. 그래서 fyk가 되고요. 자, 요런 것들을 요런 사각형들을 무한계로 합했기 때문에 시그마를 통해서 우리가 합했죠. 그다음에 무한계로 익스프레션 하기 위해서 리미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똑같아요. 자, 요것도 요 부분을 인테그랄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fx 높이를 fy로 바꿨고요. fyk를 그다음에 델타 y를 dy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익스프레션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인테그랄 넓이는 즉 y축으로 있었을 때 ab fy dy예요. 자, 이게 밑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테그랄 쓰기도 하고요. 우리는 fy를 x는 f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x dy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의 공식은 y축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인테그랄 범위 레인지 fy dy 혹은 x d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할 때요. 지금 오른쪽을 구할 때는 그 높이가 이 사각형의 높이. 왜냐면 이 붉은 부분의 그 면적은 이 사각형들의 합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각형들의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하죠. 그러면 높이 할 때 우리가 즉 높이를 할 때 y좌표를 구하죠. 즉 여기서는 x좌표를 구했죠. 보통은 x축을 기준으로 할 때는 y좌표 구하고요. 그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할 때는 x좌표가 높이죠. 근데 이 x좌표가 이쪽으로 방향은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I'm sorry. 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얘의 면적을 이렇게 요것들을 무한계로 잘라서 했다고 하면 이때의 그 y좌표는 어떻게 돼요?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왼쪽으로 면적을 구할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오른쪽으로 나온 거는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양수였기 때문에 이 면적도 그냥 양수예요. 그런데 왼쪽으로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테그랄 쓸 때는 그 인테그랄이 리미트 시그마에서 나왔고 그 리미트 시그마를 칠 때 우리는 사각형을 답했잖아요. 그때의 높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괜히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왼쪽으로 그래프에 있을 때는 이 면적을 구할 때 왼쪽에 있는 면적을 구할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를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면적, 우리가 면적을 쓸 때는 양수만 쓰기 때문에 이 면적의 부호가 반드시 양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을 때는 플러스, 왜냐하면 높이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해주고요. 왼쪽으로 면적을 구하면 적분을 해주시고 반드시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Remember this.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3번을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y축이 있을 때는 어떻게 구하는지 y축 공식은 우리가 인테그랄 ab fy dy 혹은 인테그랄 ab x dy 요거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keep in mind this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그래프 그리면 우리가 y절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y절편 한번 찾아볼게요. x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은 여기 0을 놓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예. 그래서 y-axis, 한번 읽어볼게요. The curve of x equal y square minus 1 and the y-axis. 그랬어요. y-axis하고 요거와의 area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find the area bounded by the two graphs 할게요. 그래서 요 범위를 구할 건데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쪽이죠. 지금 봤더니.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좀 생각해 보면 아까처럼 여기다 내가 무한계로 쪼갠다고 하면 x는 델타 y를 구한다고 하지만 높이는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반드시 마이너스를 쳐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범위는 레인지는 요걸 쓰겠죠. y의 범위, y의 레인지를 씁니다. y의 범위를 쓰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요거에서 요 면적을 구하는 건데요. 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넣어도 되는 거니까 요거 y제곱 즉 x dy 요거 쓸게요. 그런데 x는 요거죠. 왜냐면 dy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y 함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접근 가능합니다. x 모양 있으면 x 대신에 y로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적분 공식에 대해서 1 over 3 y cube minus y from minus 1 to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 over 3에 자, 요거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the answer is A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자, next. 자, 요거는 x축을 조금 더 익스펜드 했어요. 자, 아까 말했죠. y축에서도 그 높이를 쓸 때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걸 쓴다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 면적, 이 면적, 이 면적을 구할 때는 우리가 면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지만 사실 얘도 실제로 얘의 유래는 어디예요? 리만섬이에요. 즉 얘를 무한계로 쪼개서 나온 게 얘의 면적이죠. 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파란색의 면적을 가지고 결국에 얘네들을 다 합했다는 얘긴데 얘네들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은 양수예요. 즉 fxk가 되지만 이쪽은 뭡니까? 지금 음수예요, 높이가. 이쪽은 양수예요. 밑변은 다 똑같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얘의 총 면적은 이 부분을 S1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S2라고 하고 이 부분을 S3라고 한다면 S1 마이너스 S2 플러스 S3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X축이 있을 때는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Y좌표가 마이너스잖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넓이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래쪽이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부분이 나오면 또 높이에 해당되는 X좌표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넓이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넓이는 양수를 써야 되니까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는 아랫부분에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Y축을 기준으로는 왼쪽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꼭 remember 해주시기 바랍니다. Look at the problem 11. The curves of y equals x cubed minus 3 times x squared minus 3 times x and the x-axis. Find the area between the curve and x-axis. 야, 이 커브하고 x축과의 면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거를 x절편 구하셔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아마 expectate 했을 때 그 그래프가 나올 텐데 우리 그 그래프를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기하학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지오지브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 3 minus 2x cube minus 3 times x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자, 이 그래프와 X축과의 면적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면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찾으셔야 되냐면, 근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인터섹션 보이시죠? 세 개. 이런 X축과의 근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요좌표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우리 대수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과 그래프를 우리는 방금 확인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 요 그래프와 x축과의 절편을 인터섹션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y 대신에 제로를 넣을 거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times x 스퀘어 마이너스 3 times x 이렇게 두셔야 되겠죠. 인수분해 하려고 이게 x를 뽑을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을 이렇게 세 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 x는 0, x는 3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3 이렇게 확인하셔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
요런 형태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좀 아까 우리 지오지브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은 요 면적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 면적을, 이 붉은색 면적을 구할 때 우리는 사각형, 즉 이런 사각형들을 무한계 쪽에서 붉은색 면적을 구했죠. 그래서 이 사각형들을 무한계 쪽에서 이 붉은색 면적과 이 보라색 사각형들의 합의 오차를 제로로 만들었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은 델타 x고 요 부분은 높이 fx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쓸 거고요. 요 부분은 마찬가지로 요 부분은 델타 x고요. 요 부분을 높이로 써야 되는데 fx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fx를 높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부분은 높이 fx, 요 델타 x는 우리가 dx로 쓰죠. 그래서 dx 되고요. 자, 요 부분에서는 0부터 3까지 높이는 이 부분 fx인데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시고 높이 밑변 d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 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가져올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부분이 fx에 해당되겠죠. fx.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times x square 3 times x dx가 되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거 쓰시면 되죠. 0부터 3까지 fx x 큐브 마이너스 2 times x square 마이너스 3 times x dx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이 부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 over 4 x to the power 4 minus 2 over 3 x cube minus 3 over 2 x square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 계산해 주면 자, 0 대입하면 어차피 다 0이니까 자, 마이너스에 자, 마이너스 1 이거 대입하면 되죠. 1 over 4 2 over 3 마이너스 3 over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밑에가 12고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1이니까 7 over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파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에 1 over 4 2 over 3 3 over 2 자, 이렇게 되고요. 범위는 0부터 3까지죠. 자, 0은 우리 대입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만 대입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원래 있고요. 자, 3 대입하면 81 over 4 마이너스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81 over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은 계산해 주면 4분의 플러스 4분의 45고요. 자, 요 부분 두 개를 우리는 요거 마이너스 정리했어요. 이 부분 처리했어요. 그래서 두 부분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더해 주시면 71 over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D가 됩니다. The answer는 예. 우리는 그래서 스타일을 지금 세 가지 유형을 크게 살펴봤어요. 자,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있을 때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축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유형별로 오거나이즈 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두 개의 그래프가 겹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기본 개념과 연결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생님과 같이 푸는 것은 배런 엑서사이즈 문제와 그 컬리지 보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깊이 있게 포즈하시고 깊이 있게 여러분 스타일로 justify 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